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50대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전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이 있었어요. 전에는 저에게 특별히 자주 전화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전화할 때마다 전화를 서너 시간 정도 붙들고 길게 통화를 하곤 했었어요. 특별히 할 말이 있어서인가 싶어서 계속 듣고 있다가 보면 자기 신세 한탄이나 아프다거나 힘들다거나 특히 아주버님과 다투시거나 서운한 점들을 말하곤 했었네요. 처음에는 그냥저냥 몇 시간이고 하소연이든 한탄하는 소리든 들어주자고 했었는데 듣고 있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현님과 통화를 하다 보면 저는 늘 우울하고 힘이 쭉 빠졌거든요. 내 처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왜 늘 저럴까 싶었습니다. 형님은 늦은 나이에 지금의 아주버님과 재혼을 하셨는데 아주버님은 사별한 전부인과 사이에 아들 둘과 딸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재혼할 때 이미 결혼해서 손자가 둘이나 있었고 딸은 직장 때문에 따로 나가 살고 있었고 대학생이었던 아들은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형님은 자식이 없는 상태로 재혼하신 거였고요. 퇴직하시기 전에는 아주버님이 언제나 다정다감하게 잘 챙겨주시고 위해주신다고 저와 남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론은 모두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재혼하면서부터 각자 벌이에 관해서 일제 터치를 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그동안 받은 급여로도 생활이 충분했기 때문에 일반 생활비와 개인 지출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식비나 관리비 등 공과금 등은 아주버님이 지출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지내왔었대요. 따로 생활비를 받아 쓰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형님 스스로가 아주버님보다 능력이 있는 여자처럼 보여주기를 원해서 받지 않은 면도 있었던 것도 같아 보였습니다. 형님이 재혼하시게 되면서는 기존에 살던 아파트 포함해서 세 채가 있었는데 그중 한 채를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이곳저곳에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 채는 전세를 내어주고 한 채는 월세를 내주고 있다가 최근에 한 채를 어렵게 팔았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자기 재력을 은근히 아주버님에게 과시하는 듯 하기도 했고 퇴직을 하기 전에는 아주버님의 큰며느리와 손주들에게도 용돈도 넉넉히 건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형님은 새로 생긴 식구들한테 정말로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워낙 아주버님을 닮아서인지 아들과 딸들도 똑같이 착하고 형님에게도 잘한다고들 하더라고요. 형님은 다행히도 좋은 재혼 과정을 이루었던 거죠. 그렇지만 형님은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명품 백이나 고가의 옷들이 아니면 입지를 않으셨고 직접 자기 입으로도 자존심 상해서 싸구려 옷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선물로 사다 준 가방이 50만 원대 국내 브랜드 상품의 데일리 가방이었는데 기분 나쁘다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도대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총구석 무지랭이 할머니로 안아하고 무척 불쾌하다면서 버리느니 편하게 시장 가방으로 들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브랜드 가방에 며느리가 꽤나 신경 써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고른 것 같은데 비싼 명품 가방이 아니라서 싫다는 거였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한참 돈 들어갈 때가 많은 며느리가 고시임에서 젊고 화려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큰맘 먹고 사다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맘에 들지 않아서 욕을 얻어먹다니 선물을 안 하니만 못하게 된 꼴이었죠. 하지만 형님은 자식은 없고 돈만 쌓이니 따로 돈 개념이 없이 돈을 잘 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저에게는 눈에 띄게 짠수인처럼 대했어요. 식구들 모두 있는 앞에서 남편에게는 백화점에서 샀다며 고급스러운 가디건을 선물하면서 저에게도 선물이라면서 조그만 화장품 상자를 주더군요. 저는 남편 선물도 고마운데 제 선물까지 준비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했었죠. 그런데 집에서 펼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 피부톤과 맞지도 않은 어두운 톤에다 사은품으로 받은 거였더라고요. 사은품으로 받은 것을 마치 선물하려고 일부러 산 것처럼 생색을 내며 말했었는데 조금 실망이 되었어요. 그냥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써보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좀 그렇더라고요. 형님은 자식이 없는 데다가 남동생 하나뿐이니 남편에게는 각별하게 대합니다. 시부모님에게도 아주 잘하는 효녀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남 식구라서인지 너무도 딴판으로 대합니다. 뭐 저야 딴 식구이니 그런가 보다 했었네요.
형님은 자기 낯을 세우고 생색을 내는 자리에서 돈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하는 식사 자리에서도 늘 형님이 결제를 하셨고 시부모님의 병원비도 늘 저희보다 많이 내시려고 했습니다. 쿨하게 돈을 척척 잘 냈습니다. 그런 형님이 저는 참 멋있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요즘 세상이 아무리 장녀이고 동생보다 여유있게 산다고 해서 부모님 병원비를 적극적으로 결제하겠다고 나서는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 형님은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형님이 그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능해서 벌이가 시원찮았거든요. 거의 백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 생활비를 단 한 번도 받아 써본 적이 없었네요. 결혼할 때는 누가 봐도 좋은 직장에 나쁘지 않은 급여에 괜찮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불러다 놓고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아들이 있긴 했지만 밥 굶게는 하지 않겠다면서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자기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둘이 벌어서 쪼달리지 않는 생활에 만족하며 그냥 이대로 살자고 했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째째한 돈 받으면서 부당하게 취급받으면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당분간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 동의를 받고 퇴사를 결정할 줄 알았었는데 제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말하는 자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한 계획도 없이 충동적으로 그만둔 것 같아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심란한 마음에 형님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나는 또 무슨 소리라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그래. 내 동생이 어려운 일이라서 하려고? 설마니 올케가 벌어다 준 돈으로 놀고 먹을까봐 그러나? 남편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다 안 사람이 내조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어. 혹시라도 올케가 내 동생 앞길 가로막지는 말게. 난 그거 눈 뜨고는 못 보네. 내 동생이 돈 못 벌어올까봐 걱정이면 내가라도 대줄 테니 걱정 말게. 라고 하고서는 뚝 끊어버렸습니다. 형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다 잘하는데도 저한테만큼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뭐 어쨌다고 얼척이 없었네요. 그 뒤로 오랜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명절 때가 다가오니까 슬그머니 잘 지내고 있냐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부모님 댁에 과일이랑 고기를 사다 놨으니 따로 장은 많이 보지 말고 맛있게 해먹으라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명절 때가 돼서 슬슬 자기 부모한테 소홀히 할까 봐서 살살거리며 연락해온 겁니다. 빨리 가서 자기 부모님을 잘 챙기라는 거였죠. 자기 남동생이 돈을 갖다 주지 않으니 내가 장 받아 놨다. 그러니 알아서 할도리를 해라. 라는 말이었죠. 놀고 자빠져 있는 남편을 놔두고 왜 나한테 속마음을 감추고 가식적으로 말하는지 비위가 상했습니다. 맘에 든 구석이 한 무대도 없는 남편이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퇴사를 한 후로 퇴직금은커녕 돈 한 푼 벌어오지 못했습니다. 사업 자금이라고 맨날 저에게 친정언니한테서 돈 좀 빌려달라고 성가시게 했었어요. 제가 남편은 뭘 믿고 친정 식구들에게 돈 빌려러 다니겠어요. 매번 형님한테서 돈 받아 쓴 것이 많아서 염치가 없어서인지 형님한테 손을 못 내밀더라고요. 그러다가 형님이 시부모님에게서 남편이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서 흔쾌히 돈을 빌려줬다고 들었습니다. 형님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시부모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얼마인지는 그렇게주지 않아서 모르지만 큰 금액이라고 들으셨다면서 세상 천지에 그런 시누이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너는 선희 시누이 덕에 사는 것이니 네 선희 시누이에게 잘하라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돈을 얼마나 끌어모았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푼도 생활비를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저보고 참고 버텨달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처진 저에게 형님은 아주버님은 형님이 퇴직을 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은 한 번도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제게 할 소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것도 여러 번 그러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은 뭘 3개월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저는 이제껏 제 돈으로만 살아왔는데요. 제 앞에서 하실 소리가 아니시네요. 라고 했더니
그게 그거와 같냐며 어디다가 자기가 빗대어서 말하냐고 하더라고요. 어이없는 시자 신우였습니다. 자기는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았어야 하고 저는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아주버님은 각자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으니 형님이 퇴직했더라도 그대로 하자고 하시면서 형님의 씀씀이를 탓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젠 퇴직도 했으니까 전처럼 돈을 못 쓰듯이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돈 관리는 아주버님 하시겠다고 퇴직금이며 은행 계좌에 돈을 오픈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형님이 속상하다고 전화하신 거였어요. 형님 말을 들어보니 형님이 자기나 세우려고 쓴 돈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와 사는 급이 다르니 입만 쩍 벌리고 듣고만 있었네요. 마치 저에게 나 이런 여자야. 너는 그만한 돈을 써보지도 못했지? 라고 하면서 자랑하듯이 저에게 말하는 듯 보였네요. 저의 처지를 잘 알면서 그런 형님 전화를 받고 나면 허탈하기 일쑤였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저도 별로 형님을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는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형님이 하는 말이 낯깎이는 말이고 해서 자존심에 함부로 할 수 없으니 만만한 저에게 전화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완전 열불나서 전화를 씩씩거리며 남편에게 했더라고요. 또 무슨 심각한 얘기를 비밀리에 나누나 했더니 형님이 4시간 동안이나 전화를 붙잡고 남편에게 아주버님의 흉을 보는 것 같았어요. 형님과 긴 통화를 끝낸 남편이 그랬습니다. 아주버님의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형님에게 돈을 조금 보태달라고 했다네요. 그 일 때문에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돈이 없다는 핑계로 줄 수 없다고 하자 차라리 솔직하게 주기 싫다고 하지 왜 없다고 핑계대냐고 하면서 다투셨대요. 형님이 평소에 친자식들은 아니지만 간쓸게도 내줄 것처럼 행동하셨기 때문에 아주버님도 기대를 했다더군요. 이제껏 돈 많은 강남의 사모님처럼 화려하게 다니셨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게 돈을 보태줄 줄 알았다네요. 이 일로 인해서 두 분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셨고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결혼 안 한 딸도 있고 또 막내 아들이 하는 일을 잘 되지 않으면 그때마다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체면이 없다고 하기도 참 난감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형님 계좌에 적지 않은 돈을 남편 계좌에 이체해버리고 통장 잔고를 아주버님에게 공개를 했답니다. 돈들이 다 묶여 있어서 실제 잔고가 없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님은 막내 아들의 결혼에 돈을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은 한술 덧떠서 형님 앞으로 되어 있는 2채의 부동산도 남편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놓으라고 하셨대요. 혹시 모르는 일이니 형님 명의로 된 2채의 집을 담보 잡아서 대출이나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이 생활비도 내놓지도 않아서 괘씸하던 차에 스스로 호구짓을 하지 않겠다며 시부모님의 좋은 대로 남편 명의로 집 2채를 이전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이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것처럼 꾸몄는지 아니면 실제로 수익이 있는지는 믿을 수는 없지만 매매 형식으로 금융거래 증빙을 했다더군요. 실제로는 남편은 형님이 맡겨놓은 돈으로 형님의 부동산을 산 것처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은 형님의 부동산 2채와 적지 않은 돈을 거머쥐더니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대출도 받고 하면서 사업을 확장한다고 열한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우려스러워서 형님의 부동산이니 형님에게 물어보고 하라고 했는데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라더군요. 그래, 자기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잘들 해봐라 하고 두고 보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사색이 다 된 얼굴로 집에 늦게 오는 날이 많아지더니 잠도 못 자고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서재방에서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 붙이게 진상을 떨더니 결국 좋지 않은 일이 터진 게 분명한 듯한데 원래부터 자기 일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이혼을 하자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도 절대 하지 않겠다던 사람인데 웬일인가 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면서 아무튼 형님 돈과 부동산 2채도 다 날리고도 빚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형님 돈을 쉽게 받아쓰고 도움도 쉽게 받더니 결국엔 형님의 자산마저 다 날려버리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 합의 이혼해서 여기서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남편은 어디로 떠났는지 아무도 모르게 종적을 감췄습니다. 시부모님에게는 저와 이혼한 사실과 당분간 혼자서 조용히 지내다 온다고 찾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이혼한 사실을 접한 형님은 내막도 모른 채 무작정 저에게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옳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 동생 사업을 좀 해보겠다고 차를 힘들게 뛰어다녔는데 키웠고 생활비 내놓지 않는다고 이혼을 해야겠어? 내가 살게끔 하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대줬는데 그래? 네? 저는 형님 돈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왜 저한테 그래요? 왜 이혼한 건데? 내 동생 얼마나 힘들겠으면 이혼하고 잠적했겠어? 그건 형님 동생한테 가서 물어보시든가요. 공동명의로 된 집 주고 위자료 넉넉히 준다는데 제가 이혼 안 할 이유가 없네요. 형님 동생이 이혼하자고 해서 한 거니까 저한테 듣기 싫으니까 이러네 저러네 말고 가세요. 뭐라고? 집 주고 위자료까지 줬다고? 내 동생이 돈이 어디 있어서 위자료를 줘? 그걸 제가 어떻게 하나요? 허구한 날 형님과 통화하면서 사업 얘기를 주고받은 형님이 알지. 제가 알겠어요. 저 이제 형님과 이런저런 말 나누고 싶지 않으니까 제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완전 기분 나쁘게도 제가 마치 남편을 닥달해서 이혼을 강행한 것처럼 말하고 따지러 왔더라고요. 그깟 외벌이로 자기 남동생을 먹여 살렸다고 얼마나 유세를 부리고 했으면 이혼을 해줬겠냐는 말을 하러 온 거였죠. 당장에 나이가 많으신 시부모님도 모시게 할 궁리를 하던 중이었는데 말입니다. 형님은 끝까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제 탓을 하며 일장연설을 하며 그동안 참고 참았다면서 남자기는 여자가 할 나름인데 자기 동생이 저를 만나지 않았다며 잘 살고 성공했을 거라면서 저를 만나서 재수없이 모든 게 다 꼬인 거라고 막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짓지 않고 한마디 해줬네요. 잘 됐네요. 이혼했으니 이제 성공할 일만 남았으니 무슨 걱정이에요? 형님이 박수치고 환영할 일 아닌가요? 무엇이 걱정이고 심란해서 이렇게 난리방구 치는 거예요? 형님이나 잘 사세요. 척하고 가식적으로 살지 말고요. 소금 뿌릴 테니까 얼른 나가세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 친정집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 후론 볼 일이 없었습니다. 이혼한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형님도 한동안 연락이 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형님의 회사 제 책상 번호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만나자고요. 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저보고 알고 있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뒤늦게서야 남편 회사가 차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까지도 남편은 도망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또 제 탓인양 돌리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는데 제가 만만했나 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자기 동생을 꼬드겨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빼돌린 것처럼 말했습니다. 위자료 받은 돈이 자기 돈이라고 우겼어요. 재혼한 전자 자식들에게 돈을 뜯기지 않으려거나 아주버님에게 통장 잔고를 보여주며 돈이 없어서 생활비를 받아내려고 일부러 전남편 계좌로 이체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저에게 받은 위자료는 자기 돈이었으니 다시 돌려주라고 억지를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랬네요. 저한테 위자료 준 사람한테 말씀하시죠. 저는 형님이 말한 그대로 했을 뿐이네요. 형님이 그랬잖아요. 동생 하는 대로 따라 하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의 그 잘난 동생한테 따져 물으세요. 백날 저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해봤자 자기 돈을 찾을 수 있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한테 위자료 받은 거 돌려달라고 억지 부릴까 싶어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웃기게도 이혼한 저에게까지 와서 자기 남동생이 한 짓을 제 탓인 마냥 돌리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뒤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형님도 더 이상 저에게는 연락할 일이 없었고요. 아주버님도 좋으신 분이니 아마도 두 분이 별일이 없다면 잘 사실 거라고 봅니다. 전 남편이었던 형님의 남동생을 시부모님과 함께 그리 싸고 돌더니 결국엔 형님의 자존심과 같았던 부동산 두 채와 금융자산을 몽땅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덕분에 재산분할 따로 할 필요도 없이 기존 집과 위자료도 넉넉히 받았으니 잘 이혼한 셈이었죠. 그동안 전 남편이 저와 함께 살면서 잘한 것 하나 없었는데 이혼은 깔끔하게 잘해주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아들 아빠이긴 하지만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어디서 뭘 하든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제 늦게나마 새 인생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